휴가 뒤에 격리병사에 대한 이 부실급식 파문이 이제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군 급식 폭로 이후 종합대책도 나왔지만 추가 폭로가 잇따르고 조리병 복무 여건 문제로까지 확산했는데요. 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이승윤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영상으로 봤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찾아간 부대. 네. 거기 급식은 아주 잘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거기 어딥니까? 거기가 그 경기도 양주시에 있습니다. 예. 그 육군 72사단 202 여단인데요. 네. 한 끼에 뭐 2,930원이라는 이 군 급식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죠. 예. 이렇게 계속 나왔으면 아마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 보세요. 야. 지금 잘 보시면은 나왔습니다. 뭐 저희가 보기에는 먹고 배가 불러서 정말 더 생각이 안 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잘 나오는데도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결국은 일부 병사들은 제대로 못 먹는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이제 얘기한 거는 역시 2,930원 정도 되다 보니까 못 먹는 병사들은 제대로 못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에 자괴감이 든다면서 앞으로 이제 재정 계획을 논의하는 이 당정 회의를 통해서 개선책을 강력히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현재 아직까지 10,000원 이상이 안 되는데 1,500원 수준으로 이제 하루 군 기본 급식비가 올라간다는 게 이제 현재 국방부 추진 계획인데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자괴감이 든다면서 앞으로 도와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예. 아마도 탄력이 받을 전망입니다. 예. 앞서 보여드린 영상에서 송영길 대표가 좀 예리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왔다고 이렇게 특별히 준비한 건 아니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사실 어제 야당 의원들이 방문한 부대에서 푸짐한 삼겹살이 있는 급식이 나와서 이게 이제 잘 나오는구나 싶었는데 또 논란이 됐다고 정치인들에게 들었어요. 잘 보이려고 혹시 그렇게 일시적으로 네. 내놓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 지적이 있어요. 네, 정말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군에도 사실 문의를 해봤는데 예. 군에서는 절대 아니다. 이거는 뭐 정말 원래 나오는 대로 나온 거다라고 평소 저렇게 했습니다. 먹는다고요? 왜냐하면은 예. 이제 그 부실급식 제보가 나온 이후에 많이 이제 좋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보 원래 이 51사단이 바로 처음에 이 부실급식비리 제보가 나왔던 곳입니다. 예. 근데 어제 이 야당 의원들이 방문한 날에 공교롭게도 삼겹살 구이가 나와서 야 평소에도 이렇게 먹는다 아니다 먹어본 적 없다 이런 논란이 일었습니다. 예, 저희 지금 보이는 오른편에 게, 나온 게 예. 삼겹살인가요? 예, 이게 지금 부실급식 부실급식이었고요. 같이 이제 제가 방금 넣은 지금 건데. 나오고 있는 것이 어제 야당 의원들이 먹었다는 삼겹살 네, 맞습니다. 급식입니다. 네. 어제 부대 설명을 들어보면은 어제 제공된 삼겹살 1인 정량이 300g이고 예. 이 명이나물을 추가로 제공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대는 설명을 좀 했어요. 사실은 이게 부실급식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썼다. 그래서 이런 게 절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일단 말은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해당 부대에서 근무한다는 병사도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삼겹살 데이라서 삼겹살로 늘 식사를 이때는 하고 있고 삼겹살 데이가 아니더라도 부대에서 이 자주 중대끼리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사들이 삼겹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부대 같은 경우에 좀 여력이 될 때는 이 삼겹살을 좀 먹는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한 끼에 2,930원이라고 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급식 저게 한 끼에 2,930원짜리가 맞습니까?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아마 이제 통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럼 군부대 저렇게 줄 수도 네. 있었는데 네. 저렇게 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로 문제인데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대 아마 뭐 80% 이상은 아마 식사를 저렇게까지는 네. 아니더라도 꽤 잘 나왔을 텐데 근데 일부 부대 같은 경우에 특히 격리장병은 네. 사실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생긴 추가 수요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추가 수요에 대한 정성과 이 관심이 중요한데 이제 다른 병사들은 제대로 먹더라도 격리병사들 같은 경우 똑같이 잘 먹어야 되는데 예. 이제 격리병사들에 대한 급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부실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급양 감독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제대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리고 조리병이 이 관심을 더 기울이는지 안 기울이는지가 중요한데 이 부대별로 편차가 굉장히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 만일 전체적으로 정말 문제가 심각한 그런 오류가 있었으면 아마 전 부대에서 막 저 들불처럼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사진이 올라왔을 텐데 사실 정해진 일부 예. 부대에서 이 부대가 계속 문제가 올라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문제가 제기되는 걸 보면은 일단 일부 부대에서 일단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이런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한 이 준비 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특히 이 간부들이 이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안 그래도 네. 지금 육군 조리병 한 명이 병사 75명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네. 이런 상황에서 격리병사까지 이제 들어와서 도시락을 챙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정말 투철한 책임감이 있다면은 그런 어려운 끝까지 잘 점도 챙기겠지만 있군요. 예, 예. 근데 근데 제대로 이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누가 이걸 제대로 챙기겠습니까? 이제 예.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사실 먹는 문제를 가지고 삼겹살을 많이 구워준다, 평소 때 이렇지 않다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 좀 치졸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건 사실인데 이게 또 조리병 혹사 논란으로까지 번졌어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조리병 문제하면 두 가지가 일단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은 이 부실급식 파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군부대에서 문제가 된 건 아닙니다. 해군이나 공군은 좀 상당히 덜했죠. 네. 부대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 먼저 이 조리병 현황을 보면 6회 공군을 합쳐서 모두 10,000명이 안 됩니다. 예. 9,000명입니다. 근데 전체 병력은 55만 명이니까 약 뭐 1.6%에 불과한 수준이죠. 근데 이 병력 수에 비해서 조리병 수가 절대 부족한 육군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육군은 이 조리병 한 명당 장병 75명의 평일, 휴일 이 삼시세끼를 챙겨야 한다는 거죠. 누구 휴가 가면 이제 150명도 챙겨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군의 종합 대책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양을 늘려주라 그랬으니까 이 조리병들은 더 업무 부담이 가중돼서 지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저한테도 이렇게 댓글로 여러 조리병들이 좀 예. SOS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국방부는 일단 이 부대별로 지휘관과 또 이 간부의 관심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좋은 사례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요. 부실 폭로가 잇따랐던 육군 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 육군 2기갑여단 공병대 급식 사진이 좋은 예인데요. 부대 자체 운영비로 식사 외에도 이 지휘관의 격려 메시지가 하나하나 붙어있는 피자와 간식, 예. 음료수가 푸짐하게 제공됐습니다. 예. 이 지휘관과 간부의 관심에 따라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고요. 나쁜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이 계룡대 근무지원단 예하부대인데요. 보시다시피 텅텅 비었죠. 예. 이 국방부에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인은 급양 감독 소홀로 드러났습니다. 이 도시락 포장 과정에서 식당과의 소통 그리고 급양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반찬이 부족한 상황에서 밥만 이렇게 채운 상태에서 포장을 마무리해버린 겁니다. 결국 국방부는 이 급양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주말과 아침 식사에도 군 간부들이 모두 나와서 이 제대로 배식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네. 저렇게 먹고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네. 정말 황당합니다. 서욱 국방장관이 군부대 급식 현장에 다녀왔고요. 정군 지휘관 회의도 2차례나 열었습니다. 네. 자, 보면 궁극적으로 뭐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세대 차이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아, 이 급식에 대한 인식 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예. MZ세대의 병사들은 양보다는 질, 먹을 만한 급식을 중시합니다. 아, 이 제일 미움받는 메뉴가 이른바 똥국이라고 하는데 똥국 뭔지 아십니까? 이 똥 색깔 비슷한 예. 죄송합니다. 이 된장 국물인데 예. 정말 싫어하고 김치도 싫어하고 또 쌀국수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시래기 있고 방울토마토 나오면 아예 뭐 이날 급식 포기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고요. 예. 이 기존 급식이 왜 이러냐? 맛보다는 칼로리에 맞춰서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또 지역 농민들과의 상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이 지역 농협 간의 연간 단위 지역 농산물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이 MZ세대 병사 입장에서 맛없는 급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육군은 인구 급감에 따른 군 병력 규모 축소로 이 조리병 7,000명도 앞으로는 아마 전투 병력으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일단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간부 식당을 없애고 병사 식당으로 통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다만 이 병영 식당의 민간 위탁은 이 전시를 대비한 야전 급식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확대는 어렵고 예. 일단 훈련소, 각군 교육 훈련 기관으로 국한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군은 일단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 부대별로 원하는 급식을 받을 수 있게 이 경제적인 재량권을 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일단 올해는 코로나19로 쓰지 못하는 예산, 일반적으로 이제 불용 예산이라 부르는데요. 그 예산을 활용을 하고 내년에는 이제 1,500원으로 급식비가 늘어나면은 뭐 어떤 부대에서 치킨을 원하면 치킨 잔뜩 몰아주고 어떤 날은 네. 이제 삼겹살을 몰아주는 식으로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장병들이 원하는 이런 급식 중심으로 좀 활성화를 해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양도 많고 질도 좋은 그런 급식 어떻게 바뀌는지 이순윤 기자가 계속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